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소각의 모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익 소각에 대한 이제 프레임에 갇혀서 이익 소각만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인에는 여러 가지 소각들이 있죠. 자, 우리 고경미, 최하영 세무사 이 두 분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방문, 상담 이제 실행해 드리죠. 이 두 분은 이익 소각을 300회 이상 실행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확고한 솔루션이 있고 지금은 이익 소각은 사실 그 꼭 세무사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소각을 하면 주식 이동을 하면 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또 소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익 소각이나 여러 가지 세무적인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랑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실행하셔야 나중에 이제 소명이 나와도 소명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인 정관을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익 소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익 소각을 왜 하냐, 이익 소각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익 잉여금을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감소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그 불필요한 법인의 자산, 특히 이제 가지급금이죠. 우리가 가지급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우리가 그 소각을 하거나 감자를 하면 이게 주식수가 이제 변동이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감자나 소각을 하면 좋은데 특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 제약 도매상 같은 경우는 자본금도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주식 형태로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소각하면 이게 그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이제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 소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가지급금을 이제 정리할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익 소각할 때는 이 세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이나 1억인 경우 대표님들이 그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 소각으로 그냥 법인의 잉여금을 이제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익 소각을 하는 목적은 증여세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익 소각을 하죠. 우리가 집을 하나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한 10억을 회사의 돈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한 15억 정도 이렇게 회사에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세금 내고 그러면 거의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손에 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줄여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상속 감자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상속 감자를 위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또 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5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세는 5억이면 이제 42%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도 또 따로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증여세로 5억이면은 한 20% 세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42%의 세율로 세금을 낼 건지 아니면 20%의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낼 건지 이렇게 따져서 이제 저리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이제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이익 환원 목적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도 이 배당 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목적도 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우리가 사실 그 이익 소각을 하는 이유는 이익 소각을 통해서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이거를 이제 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를 좀 편히 가기 위해서 이익 소각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 법인의 소각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전략에 녹여서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각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의미하죠. 이게 이제 상법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익 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는 이제 감자와 이익 소각이 있죠. 자, 근데 감자는 이게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익 소각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대가의 지급 재원은 이 감자는 이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같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이익 소각은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미처분 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주식수의 변동은 두 개 다 감자든 이익 소각이든 다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법으로 이제 소각을 나눌 때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주의 승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강제 소각과 이제 임의 소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분 변동이 있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또 아니면 다 같이 평등하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균등 소각과 불균등 소각이 있죠. 다만 우리가 상법에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주는 하고 뭐 아버지는 하고 아들은 안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은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회사에서 공고를 해서 소각을 하세요, 하실 분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하겠다 그러고 아들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유상소각, 유상소각을 통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좀 발라내고 또 임의소각, 임의소각으로 또 부동산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아들과 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의 주식만 소각해서 이제 가업승계 전략으로 쓰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법인 솔루션에서는 주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소각, 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 소각이라고 하죠. 이 이익 소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임의 소각, 소각을 원하는 주주가 소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상 소각, 소각의 대가는 이제 받는 거죠. 이 대가를 받는 거는 금전,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기 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상소각으로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가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솔루션으로 또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불균등 소각입니다. 사실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균등 소각이죠. 아버지는 소각을 하고 아들은 소각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불균등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익 소각은 임의 소각과 유상 소각 그리고 이 불균등 소각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절세의 포인트를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저가 법인 소각이죠. 이걸 뭐 신이익 소각, 뭐 신자본 환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임의 소각이죠. 소각을 원하는 주주가 이제 소각하게 되죠. 또 유상 소각이죠. 소각의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하죠. 우리가 소각하는 목적은 유상으로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도 모두 다 가능하죠. 그리고 저가 법인 소각은 균등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불균등하게 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자본금을 이제 소각하는 이 방법, 이거를 신이익 소각, 자본 환원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출발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법인의 잉여금을 가져오는 것도 맞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쓰는 거죠. 또 이거는 우리가 그 자본금을
회사의 잉여금으로 좀 이렇게 활용해서 세금 없이 증자를 할 때, 이때도 이 저가 법인 소각을 활용합니다. 자, 이게 그 상법 345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환 우선주죠. 우리가 이제 상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를 상환 우선주로 변경해서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변경해서 상환 우선주를 이제 소각하면 회사의 이익 잉여금으로 회사에 미처분 잉여금으로 그 소각의 대가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상법의 소각의 종류를 알아봤죠. 그러면 이번엔 그 세법상 소각에 따른 이제 조세 부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각 방법은 균등과 이제 불균등이 있겠죠. 당연히 모든 주주가 소각할 수도 있고 특정 주주가 이제 소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그 소각을 하면 소득세 또 증여세 두 개 이제 크게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균등 소각을 하면 취득 원가보다 높게 소각한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액면가 10,000원 주식 내가 증여받았는데 10만 원에 증여받았다. 이 주식에 대해서 내 취득 원가보다 높게 팔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균등하게 소각하면 주주 간의 증여이익은 없죠. 균등 소각을 할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소득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각을 시가로도 할 수 있고 저가로도 할 수 있고 고가로도 할 수 있죠. 우리 그 법인의 주식은 이게 이제 가격이 없죠. 이제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시가를 도출해내죠. 자, 이때 불균등하게 우리가 소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각을 하고 아들은 소각을 안 하고 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 봤더니 100원짜리인데 100원에 소각을 하면 당연히 소득세는 내야 되지만 주주 간의 증여이익이 없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저가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100원짜리 주식을 50원에 소각하면 당연히 아들은 그냥 앉아서 이익을 보는 거죠. 이때는 아들한테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고가로 소각할 수 있죠. 우리 그 1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이제 소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아버지는 소각하지 않고 이제 아들이 1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주식을 소각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당연히 이제 소득세, 소각 취득 원가 대비 소각 대가가 높으면 당연히 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증여세가 부과되냐? 자,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고가 소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제 배당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여세는 과태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액면가가 10,000원인데 우리 회사 주가를 지금 평가해 봤더니 시가가 4,000원이다. 회사가 잘 안 돼서 이때 보통 4,000원에 소각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액면가 10,000원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이때 6,000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그 액면가 이하의 시가를 형성했을 경우 이거를 액면가로 소각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소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요새는 이익 소각이 화두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대표님들 특히 이제 201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업체 우리 회사에 날라오죠. 뭐 소명하라고. 그러면 사실 대표님들이 잠을 못 주무십니다. 사실 6억 정도 이익 소각을 해서 세금 없이 가져왔다. 그랬을 경우 이 소명을 잘못하면 한 4억 정도 이제 세액이 추징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연락 오셔서 내가 사실 좀 우리 법무사 얘기 듣고 소각을 직접 했는데 소명을 좀 해달라 저희한테 이런 연락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회사에 누군가 와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 소각을 하신 대표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명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이제 소명을 좀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한 대여섯 건 정도 저희가 소명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런 주식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소각 이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할 때는 꼭 전문 세무사랑 꼭 진행하셔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